그녀는 지금도 그날의 온도를 잊지 못합니다. 손은 차가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영안실의 법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차가워야 할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잊었습니다. 죄를 지으러 갔다가 생명을 구한 여자. 그녀를 용서해야 할지 처벌해야 할지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그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날 그 죄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을 알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년 전 이 여자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영안실과는 정반대의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정민, 29, 영안실 간호사 3년 차. 하지만 처음부터 영안실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꿈은 산부인과 병동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현실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자리는 없었고 영안실 야간 근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정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고시원, 월세 55만 원, 간호학과 4년, 국가고시 합격, 대학병원 취직. 어머니는 이제 살만해지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정민은 화장실 칸안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이 볼까마 190만 원. 오늘 네 분의 마지막을 돌봤습니다. 그 대가였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하게. 친구들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영안실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미신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민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시신을 정리하고, 혼자 마지막 손을 닦고, 혼자 냉동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쌓였습니다. 3년 동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구멍으로도 탐욕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유족이 사흘째 오지 않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금시계가 그대로였습니다. 정민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색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3년째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3년째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영안실은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그 정적이 편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보다 훨씬 조용했으니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신들은 정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냉정하다는 것을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정민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족이 나흘째 오지 않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금시계가 그대로였습니다. 나흘째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몇 분을 씻겼는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장갑을 꼈습니다. 원래 업무용 장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뻗어졌습니다. 시계를 향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온몸이 하지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나길 기다리듯.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목걸이였습니다.
이번엔 손이 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귀걸이였습니다. 이번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건 처음뿐이라는 것을, 익숙해진다는 건 때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 남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노가 드셨나요? 아니면 혹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녀의 월급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는 55만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그녀를 변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그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훔친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으로 가겠습니다. 그해 11월 목요일 새벽 2시, 정매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것 바퀴 소리, 구급대원들의 발소리, 35세 남성, 직장인, 4인 심장마비, 발견된 지 4시간, 사망 확인 완료, 영안실로 이송, 서류 처리, 냉동고 번호 배정, 업무는 끝났습니다. 정민은 클립보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정민의 눈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손이 시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지에 두꺼운 금반지가 붙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새벽 3시, 복도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정민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처치실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정민은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정민은 남자의 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며 남자의 손 옆에 섰습니다. 반지가 가까이서 보니 더 묵직했습니다.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남자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꽉 끼어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반지가 관절을 향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지가 관절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온기였습니다.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 죽은 사람의 손에서 느껴져서는 안 되는 온기. 정민은 손을 거뒀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을 짚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가락으로 맥박이 있는 자리에 느리고 미세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안실에 누운 채로 살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극히 희귀한 기면 혼수 상태. 심박과 호흡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경험 많은 의사들도 사망으로 판정한 병이었습니다. 만약 정민이 그날 밤 반지를 탐내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다음날 부검대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정민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살아있어요. 목소리가 온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들이 뛰었습니다.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열흘 뒤 퇴원했습니다. 걸어서 자신의 두 발로. 그는 자신이 영안실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민은 그날 이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시신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족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민은 지금 간호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는 일을. 아마 그녀는 그날의 온기를 다른 방식으로 되갚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엔 이 여자를 도둑으로 봤습니다. 훔치려다 걸린 사람, 벌을 받아야 할 사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가 없었다면 그 남자도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틀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멍이 있습니다. 작은 탐욕의 구멍. 그 구멍으로 어둠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구멍으로 생명을 구하는 빛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 냄새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시체에 있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훔치는 일은 상상이 안 갑니다. 일단 죽은 사람은 부정을 탄다는 말도 있어서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무섭기도 하고요. 또 혹시 아나요? 어떤 분은 금리도 있을 텐데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만드는 게 참 무섭네요. 가난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단순한 도둑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깔끔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